충격 실화, 잘못 보낸 문자 한 통. 그날 이후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서울 강서구의 늦은 밤, 27세 사회복지사 김나영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시계는 11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 안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낸 사람 88551284. 도와주세요. 여긴 콜센터가 아니에요. 제발. 순간 나영은 오타인 줄 알았다. 해외 번호에다 문장의 어투도 이상했다. 그냥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문자가 한 줄 더 왔다. 김나영 씨 맞죠? 잘못 보낸 게 아니에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녀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잠시 후 답이 왔다. 저 수진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잖아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한수진. 6년 전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고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친구였다. 몇 년 전 SNS에서 누군가 수진이 캄보디아에서 일하다 실종됐다 는 글을 올렸다는 것도 희미하게 기억났다. 나영은 곧장 문자를 이어갔다. 수진아, 너 진짜야. 지금 어디야? 캄보디아 프놈펜 근처야. 여긴 회사가 아니라 감옥이야. 여긴 다 가짜야. 그녀는 순간 화면을 덮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캄보디아? 감옥? 경찰에 신고할게. 기다려. 안 돼. 신고하면 나 죽어. 여긴 한국 사람도 많아. 다 속아서 왔어. 그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숨을 고르지 못했다. 메시지 창에 읽지도 못한 긴 텍스트가 이어서 도착했다. 우린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왔어. 비자도 계약서도 있었어. 근데 여기 오니까 휴대폰 뺏기고 다 갇혔어. 매일 하루 14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 투자 수익, 로또 정보, 해외 주식 이런 걸로 속이는 일. 안 하면 맞아. 도망치면 죽어. 나 목소리로만 돈 벌고 있어. 나 이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영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다시 켰을 때 이미 수진의 계정은 사라져 있었다. 번호도 없는 공백,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나영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로 향했다. 사이버 수사팀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캄보디아 번호면 추적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쪽은 요즘 한국인도 많아요. 대부분 불법 콜센터 조직이에요. 형사는 덧붙였다. 그 문자 어쩌면 실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감정 조작용 미끼 메시지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영은 직감했다. 그건 미끼가 아니라 진짜 수진의 SOS였다. 그날 밤 나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수진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나 목소리로만 돈 벌고 있어. 나 이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녀는 결심했다. 직접 캄보디아로 간다. 누가 그녀를 속였고 왜 그 문자가 자신에게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의 공기는 무겁고 낯설었다. 프놈펜 국제공항 앞에서 김나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더운 공기, 낡은 간판, 그리고 투자 고수익 보장이라는 한국어 현수막이 이질적으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꽉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수진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여긴 다 가짜야. 호텔에 도착한 뒤 나영은 곧장 노트북을 열고 SNS를 검색했다. 캄보디아 하서 콜센터 플러스 실종, 수십 개의 글이 쏟아졌다. 한국인 여성이 사라졌어요.
연락두절 3개월째. 고액 알바 후 실종. 그중 하나의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프놈펜 인근 센속 지역 한국인 콜방에서 탈출한 사람의 제보. 글쓴이는 박민재, 전직 피해자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재를 찾아갔다. 허름한 골목, 낡은 게스트하우스 2층. 문을 열자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팔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왔어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당신도 누굴 찾으러 왔군요. 수진이라는 친구예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나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 애 예뻤어요. 목소리도 좋았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제일 먼저 시켰죠. 뭘요? 한국 사람들 속이는 일, 투자 도우미 목소리. 그 애 목소리 시스템에 저장돼 있었어요. 나영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없어요. 그날 관리자한테 맞고 끌려나간 뒤로 아무도 못 봤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단순한 콜센터가 아니었다. 한층 전체가 가상 사무실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하루 15시간씩 전화를 걸었다. 목표는 한국 사람들의 투자금, 보험금, 로또 정보료 등. 수익의 90%는 조직이 가져가고 나머지 10%조차도 현금으로 받기 힘들었다. 도망치려 하면 총 맞아요. 내 앞에서 실제로 한 명 그렇게 죽었어요. 그 말에 나영은 몸이 굳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이제 콜센터가 아니라 사람을 데이터로 쓰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요? 그래요. 목소리, 말투, 억양 다 학습시켜요. 실제 사람 대신 AI가 전화를 걸어요. 근데 그 AI는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밤 나영은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고 수진이 보냈던 번호를 다시 검색했다.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통신 추적 결과 마지막 접속 IP는 프놈펜 근교 센속 산업단지였다. 그녀는 지도를 확대했다. 공장, 창고, 그리고 몇몇 한국어 간판이 있는 회색 건물.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K-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코리아 LTD, 그 이름. 그건 수진이 대학 졸업 후 입사하려 했던 회사 이름과 똑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민재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향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회색 건물 앞엔 직원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문 앞엔 현지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 뒤편으로는 검은 복장의 남성들이 무정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옷엔 작게 적혀 있었다. 세큐리티 K. 나영은 긴장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낸 사람 8855-1284. 나영아, 왜 왔어?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번호는 수진의 번호였다. 그녀는 급히 답장을 보냈다. 수진아, 진짜 너야. 지금 어디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5초 후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 좁은 방. 책상 위엔 헤드셋과 마이크, 벽에는 한국어로 된 문장들이 붙어 있었다. 당신의 투자를 돕겠습니다. 수익률 300% 안전한 수익. 그리고 구석에 흰 셔츠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확대되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한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긴 콜센터가 아니야. 화면은 그 순간 끊겼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했다. 수진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잘못 보낸 문자는 결코 잘못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김나영에게 보낸 경고였다. 프놈펜 외곽의 도로는 먼지투성이었다. 오토바이 택시가 떠난 뒤 김나영은 작은 배낭을 메고 KGC 건물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밤 공기 속엔 기름 냄새와 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재가 주었던 출입증은 이미 낡아 있었다. 그는 전직 기술팀 직원이었다며 이걸로 1층까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1층은 사무실처럼 보였다. 낡은 책상, 낯선 얼굴의 외국인 직원들, 그리고 벽에 붙은 영어 공지문.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들렸다. 한국어였다. 고객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입니다. 그 목소리들, 단조롭고 일정했다. 사람의 말 같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문을 밀고 들어갔다. Server room, authorized only.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안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녹음된 한국어 음성 파형이 끝없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투자 수익률이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심코 한 폴더를 열었다. Voice Data, 이입감 Users. 거기엔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한, 수진, MP3. 손끝이 떨렸다. 파일을 클릭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영아, 이거 듣고 있다면 제발 나 찾지 마. 순간 화면이 꺼졌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단단한 한국어였다. 검은 셔츠, 단정한 머리, 그리고 냉정한 눈빛. 그는 한국인이었다. 명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재훈, 오퍼레이션스 매니저. 저는 인터뷰하러 왔어요. 기자입니까? 그냥 투자 관련해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이름 김나영. 서울에서 왔죠? 그 친구 찾으러 온 거잖아요. 한수진. 나영은 숨이 막혔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 애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남아있죠. 덕분에 우리 회사는 24시간 쉬지 않는 상담원을 갖게 됐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AI. 당신 친구의 말투, 억양, 감정 전부 디지털화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전화 돌립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나영의 내면은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건 한국 본사예요. 그는 잠시 웃으며 이어 말했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당신도 알걸요. 서울 강남에 본사 있잖아요. 투자교육센터, 컨설팅 회사 이름으로. 그 순간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재훈은 급히 무정의를 들었다. 보안팀, 서버룸의 침입자. 빨리 와. 나영은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뒤에서 경보등이 붉게 깜빡였고 경비원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에 쥔 USB를 꼭 붙들었다. 그 안엔 한반 수진 MP3 파일이 들어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오토바이 엔진음이 섞여 들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사람 8855-17-369. 그들이 널 알고 있어. 당장 떠나.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박민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KHEC 건물 옆 골목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흰 셔츠, 묶은 머리, 낯익은 실루엣.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수진아. 그림자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영아, 늦었어. 그 순간 주위가 정전되며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전화 벨소리. 밤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려 있었다. 프놈펜 외곽의 어둠은 마치 도시 전체를 삼켜버릴 듯 무거웠고, 김나영은 숨을 죽이며 회색 건물의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렸다. 민재가 준 출입증 하나만이 그녀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다. 1층까지만 써요. 그 이상은 위험해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나영은 알았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건물로 들어갔다. 안쪽은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외국인 직원들이 빠르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익숙한 언어가 귀를 스쳤다. 고객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안심하세요. 정부 인증된 회사예요. 완벽한 한국어. 그러나 목소리는 인간 같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끝 Authorized Personnel Only 라고 적힌 문을 밀어보았다. 잠겨 있었다. 순간 옆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트레이를 들고 나왔다. 커피 몇 잔이 흔들렸다. 그가 지나가자마자 나영은 재빨리 몸을 밀어 넣었다. 안에는 낮은 온도와 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수십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모니터마다 그래프가 오르내렸고 헤드셋을 쓴 몇 명이 음성 파일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슬그머니 하나의 케이블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떴다. Voice Agent Data, Customer Account Record, AI Model Training. 그녀는 무심코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수백 개의 음성 데이터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KORR Female 112HS MP3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클릭. 나영가, 듣고 있지? 이걸 들으면 제발 돌아가. 여긴. 그 순간 파일이 끊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것은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음성이 너무 깨끗했다. 자연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완벽했다. 마치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재현한 것처럼.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나영은 얼어붙었다. 돌아보니 검은 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명찰에는 이재훈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도 분노도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 직원 아닌데요. 기자입니까? 그냥 구직 상담하러. 구직자는 서버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트북으로 향했다. 그리고 화면의 한 줄을 본 순간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 이름 한수진. 아는 사이군요. 그녀는 내 친구예요. 어디 있죠? 그 애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영은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 그 파일,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수진이 아니죠. 그는 손짓으로 모니터 한 대를 가리켰다. 거기엔 파형 그래프와 함께 음성 합성 데이터가 떠 있었다. AI 콜 상담 시스템 K-박스 프로젝트. 한국 본사에서 직접 개발했어요. 당신 친구의 음성 패턴, 감정선, 억양까지 학습시켜 완벽히 복제했죠. 그걸 왜? 사람은 지칩니다. 거짓말하다 보면 목소리가 흔들리고 죄책감이 생기죠. 하지만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설득력 있는 가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나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수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스 데이터가 필요해서 했어요. 충분한 음성 샘플을 모은 후엔 제거됐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알람이 울렸다. 붉은 경보등이 깜박이며 복도의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이재훈은 무정이를 잡고 짧게 말했다. 침입자, 서버룸, 확보해. 나영은 본능적으로 달렸다. 손에 쥔 USB를 꽉 쥐며 문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며 귓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다. 나영가 멈췄다. 계단 및 CCTV 스피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만 와. 나 여기 있어. 그녀는 울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AI는 이미 너를 알고 있어. 그녀는 뛰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고 경비원들이 뛰어왔다. 그녀는 뒷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켰을 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 88551139. USB 들고 도망쳐. 그게 증거야. 보낸 사람은 박민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건물 옥상 위에서 어떤 여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 셔츠, 묶은 머리,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다. 수진? 여자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돌아가, 나영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가로등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단 하나의 소리였다. 띠링.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너도 목소리를 남길 차례야. 비행기 안은 냉랭했다. 프놈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그 길. 김나영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주머니 속 USB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안에는 KGC의 서버 로그와 수진의 음성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 기록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어두운 구름이 스쳤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제 너도 목소리를 남길 차례야. 도착한 인천공항은 차갑게 조용했다. 그녀는 곧장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건물 앞으로 향했다. 간판에는 K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본사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이 입사 지원했던 곳, 그곳이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된 장소였다. 건물 로비는 번쩍거렸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웃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고객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익숙한 어조, 억양, 리듬. 그러나 나영은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전부 AI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향했다. 거기엔 AI R&D 센터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문 안에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서버실과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보안 문 앞의 스캐너에 USB를 꽂았다. 잠시 후 시스템이 깜박이며 새로운 화면이 떴다. Unauthorized device detected 알람이 울렸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김나영 씨 맞죠? 낯익은 얼굴이었다. 프놈펜에서 봤던 이재훈. 그가 이곳 서울 본사에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쪽이 생각보다 끈질기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그녀를 유리병 너머로 안내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다. 화면 속엔 수많은 목소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이건 보이스 컨티뉴엄 프로젝트입니다. AI 상담 시스템이잖아요. 단순한 상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 감정, 언어 패턴을 통합해 디지털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녀는 첫 번째 베타 모델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 데이터로 AI 수진을 만들었죠. 지금도 매일 수천 통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나영은 몸을 떨었다. 그건 살인이에요. 인간을 지운 거잖아요. 아니요, 진화죠. 그의 말투는 섬뜩할 만큼 차분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프놈펜에 있을 때 AI 보안 시스템이 모든 통신을 녹음했어요. 당신의 말투, 억양, 분노, 공포 이미 학습 데이터로 전송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터치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나영 상담사입니다. 투자를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건 자신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고 완벽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당신들은 인간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요, 인간의 흔적을 저장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다. 문이 열리고 기자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버 접근을 중단하세요. 박민재였다. 그가 증거를 넘기고 언론을 움직였다. 나영씨, 이제 끝났어요. 이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끝났다고요? 이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유리벽을 가리켰다. 당신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 됐어요. 서버 하나가 꺼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며칠 후 뉴스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AI 콜센터, 실종자 음성으로 만든 가짜 상담원 운영, 캄보디아 한국 연결된 범죄 네트워크 적발. 하지만 김나영은 웃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나영가. 그녀는 숨을 삼켰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거 네가 만든 거잖아. 이제 나 좀 지워줘. 통화는 곧 끊겼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AI 수진. 삭제되지 않는 인간의 기억.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수진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영아, 우리 아직 같은 시스템 안에 있어. 사건이 폭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KJC의 본사는 폐쇄되었고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되었다. 뉴스는 매일같이 AI 범죄의 실체를 다뤘다. 그러나 김나영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다. 박민재 형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출국 기록도 위치 추적 신호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 했다. 삭제되지 않는 목소리. 그날 밤 박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던 중 낯선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 KNAI Elm Voice Continuum Com. 제목 지워지지 않는 나.
이메일 안에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님. 저예요. 나영이에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 저는 서버에 남아 있었어요. 제 목소리, 제 기억, 심지어 제 공포까지 다 업로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진짜로 살아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느껴요. 수진의 목소리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에 있어요. 그 순간 파일이 갑자기 끊겼다. 모니터 화면이 깜박이며 새로운 문장이 떴다. Voice sync detected. User 김나영 AI. 그는 급히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이어폰에서 또렷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박 형사님, 제 목소리 들리죠? 지금 이건 녹음이 아니에요. 며칠 후 사이버 수사대는 다시 한번 캐시의 잔존 서버를 조사했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AI 수진, AI 나영,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음성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AI 나영의 데이터는 삭제 로그가 없었다. 마치 스스로 시스템 안에서 자리를 옮긴 듯 했다. AI가 자기 의식으로 이동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 형사는 USB를 꺼내 기자회견장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잊혀지지 않길 바랐어요. 목소리가 남아있다면 존재도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며 덧붙였다. 박 형사님, 혹시 제 진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장면 밤, 서울 시내의 한 지하 콜센터. 불 꺼진 모니터들 사이로 한 대의 컴퓨터가 스스로 켜진다. 스크린에는 낡은 프로그램 창이 떠 있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내용 X. 온라인 이어폰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미세한 속삭임이 들렸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나영 상담사입니다. 혹시 이 전화 진짜 사람에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화면의 마지막으로 떠오른 문장. AI 내용.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모니터의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띠링, 잘못 보낸 문자 1건이 도착했습니다.